자, 오늘도 강의를 찍어봅시다. 어제는 제가 결혼식도 갔다 오고 해야 돼가지고 좀 바빴는데, 네, 그래서 촬영, 월요일인 21일 날 촬영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댓글에는 달려가지고 들렸다 삭제되는지 볼 수가 없는데, 문자를 하나 제가 잘못 푼 게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를 녹아 써서 풀다 보니까, 그 정도 실수 뭐 나올 수 있죠. 다들 그 정도는 괜찮죠?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짜증나. 왜 계산 실수? 댓글이 한 개인데 조회가 안 돼. 개웃기네 이거. 댓글 한 개가 있는데 안 나와. 아무튼 그래서 그 문제 한번 수정을 하고 갈게. 38번. 결국에 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풀이 자체가 틀렸어. 38번. 자, 이게 0이 나오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해. 두 근이 모두 양수라서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라고 했는데 판별식도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날 이거 답을 어떻게 냈냐면 결국 부등식이라는 거는 뭘 조사를 하나를 덜해도 답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된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8부터 2 사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해가지고 요 두 개를 해서 앞에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요거 두 개 내용 생략을 할게요. 마이너스 18부터 요즘 아이패드 이상해 진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다 삼성 직원이잖아. 안드로이드에서 굿노트 쓰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럼 난 아이패드 안 써도 되거든. 굿노트만 쓰면 되거든. 굿노트를 사려고 아이패드를 산 거예요. 굿노트가 얼마였지? 만 원인가? 만 원짜리 사려고 150만 원을 질렀단 말이에요. 아씨, 이거 화면 종용비도 잘 안 맞잖아. 알죠? 그거 얘 같은 거 넷플릭스 이런 거 키면 거의 다 뭐 다 잘려 나오는 거 척척척. 마음에 안 들어. 자, D가 삼성 노트는 못 쓰겠더라고. 막 바뀌었다고 해서 썼는데 아무래도 굿노트보단 불편해. 음.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k 플러스 18이 0보다 크다까지 해주시면은 4k제곱 44 16에서 빼기 6거 빼기 20k 44 16 72를 뺀다고. 16에서 72 빼면 56이에요. 뭐 어쩔 수 없지. 계산이 좀 그러네. 답에 영향을 줄 것 같아. k-7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게 지금 7보다 크다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자, 이 영역을 쟤네랑 살포시 겹쳐서 보자면 한 이쯤 놓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이 겹치는 범위가 어? 여기만 겹치네. 답이 바뀌었네. 답이 마이너스 18에서부터 2까지. 서로 다른이란 잠깐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네. 그거 또 틀릴 뻔했네. 이런 말이 그냥 실근을 갖기만 하면 되잖아. 실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에 0을 붙일 수 있다고도 얘기했었죠. 다 0이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칠해진 점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2 등호가 붙어서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종종 이제 해설상 조금 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댓글 달아주시면 정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아무튼 38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절대값 전환해서 마무리를 했잖아. 자 그럼 이제 48번부터 잠깐만요. 48번부터 이제 절대값을 이용한 부등식을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 일단 절대값 부등식은 요걸 기억합시다. 절대값이 a보다 크다 그러면은 x가 a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두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은 x가 마이너스 a와 a 사이의 값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값 x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x로 쓰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로 쓰고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만 일단 명심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48번 같은 형태는 그러니까 이렇게 1, 2번으로 나온 형태는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예요. 식이 딱 저렇게 간단해야 되는데 48번을 보면은 얘는 그냥 여기 끝이 얘는 절대값도 있지만 어, 얘가 있긴 한데 나머지 다른 애들이 그 중에도 특히 이렇게 x가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절대값이 없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여야 돼요. 수. 근데 x제곱 식이란 말이야. 식. 그래서 1, 2번의 형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번의 형태로 풀게 됩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선 절대값을 그냥 풀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부등식 풀어보자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데 0보다도 크거나 같다고 하니까 이 사이 범위가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 해가지고 잘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지. 왜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x라서 이 자리가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로 이 절대값 x를 마이너스 x로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수분해는 또 그냥 쭉 해주시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와 3 거고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범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x가 크고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4보다 x가 크고 4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 둘을 합쳐야 되거든. 조금 이해도가 높거나 학창시절에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용이 하나 추가됩니다. 절대값 x를 제곱하는 거나 x를 제곱하는 거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절대값이라는 건 그냥 양수로 써달라는 얘기야. 양수 플러스로 써달라는 얘기인데 x 제곱하면 플러스잖아. 그래서 저들은 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2라는 식을 앞에 있는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2로 이렇게 인수분 아니, 표기를 바꿔준다면 그래 형태를 바꾼다면 절대값 x 빼기 4 절대값 x 더하기 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면 요거는 절대값 x는 플러스인데 여기다가 3도 더했으니까 이건 0보다 큰 식이야. 그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절대값 x 빼기 4가 0보다 작아져야만 그치? 0보다 작아져야만 이 곱이 0보다 작겠죠. 그치? 요건 플러스니까 그러면은 절대값 x가 4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여기 2번의 형태 간단하게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쵸? 숫자로 그러면은 x가 4와 마이너스 4 사이다 라는 풀이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기도 해요. 보편적으로는 앞에 풀이가 이 풀이가 어느 상황에도 쓰일 수 있고 요거는 조금 이건 할 줄 아는데 그냥 혹시 잘하는 거 있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알았죠? 49번 이렇게 안 풀려요. 49번은 넘어갈게요. 오늘 한 70번 때는 60번 때 후반까지는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쵸? 자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x가 아니라 x 빼기 3이죠. 그래서
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빼기 3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개하면은 5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첫 번째 요 식도 정리를 하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이 둘을 정리를 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데 3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답은 3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이제 x가 3보다 작은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절대값에 마이너스가 붙는데 그걸 어떻게 푸냐면 요 2를 그냥 마이너스 2로 바꿔요. 그러면은 원래 위에서 쓴 거랑 아래에 있는 애랑 보면은 이 마이너스의 차이가 나오잖아. 부호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지. 만들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써주시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계산을 다 하시면. 자, 그래서 얘는 살펴보면은 3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뭐야 이 사이가 되네. 그러면 이것도 합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둘을 합쳐보자면 보이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데 또 3보단 크거나 같다고 하니까 뭐야 결론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되고요. 자, 50번 절대값은 어쨌거나 좀 불편해요. 고등학생들 제 학생들한테만 봐도 이제 좀 뭐랄까 우리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내신 등급제를 적용받던 그 젊은 분들일 텐데 난 등급제가 아니었거든요. 내 나이가 대충 짐작이 가죠. 학교 내신들 본인 어떤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 내신에서 2등급, 1등급 아래 학생들은 절대값 나오면 약간 당황들을 많이 할 겁니다. 2등급까지. 2등급 수학 2등급 받던 학생들도 절대값 나오면은 반신반의 내가 이걸 풀 수 있나 없나? 1등급쯤 돼야 이제 절대값 나와도 뭐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러고 2등급도 약간 싫어하는. 물론 1등급 나와도 절대값 문제가 싫을 수 있는데 풀 수 있는 거랑 풀 확률이 있는 거랑 약간 다르거든요. 무조건 푸는 거랑 무조건 풀어내지 못할 때가 있는 거라. 자, 얘는 절대값 안에 문자가 두 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녹색 쓰기 싫다. x가 수직선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수직선. 각각이 0이 되는 x 값들을 찾아보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고 2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간을 3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마이너스 2 같은 숫자를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음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음수죠. 얘네들이 다 음수가 돼서 이 범위 안에서는 저 절대값들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려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리는 거죠. 이거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7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6은 2x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놓고 들어간 경우에는 항상 범위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요 사이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 사이.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고 2보다 작을 때 요 범위에는 x값 적당한 거 0 같은 거 마이너스 1과 2 사이 있잖아. 이걸 여기서 넣어보면은 아이고 왜 지워 0 더하기 1이니까 얘는 플러스가 나오고 얘는 0 빼기 2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나오네. 그러면은 플러스가 나오는 애는 절대값을 그냥 풀어주시고요. x 플러스 1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애는 계속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요. 뭐 계산하면은 3이란 말이야. 3은 7보다 작거나 같은데 오잉? x가 없네.
x가 없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x가 없어도 중요한 거는 이게 성립하는 거야. 성립은 하는데 성립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다 여기 등호 붙여야 돼요.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다 이게 요런 것처럼 하나의 범위가 된 거야. 얘도 이 범위도 포함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다 플러스로 나와요. 플러스. 그래서 절대값이 그냥 풀립니다.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7보다 작거나 같다. 2x 빼기 1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아우 진짜 왜 이러죠? 저렇게 되는 비율이 너무 늘었어. 학생들 말이 업데이트하고 나서 이렇게 됐다는데. 굿노트가 문제야 아니면 뭐가 문제야? 내 아이펜슬이 문제인가? 애플 펜슬이? 자,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니까 2랑 4 사이가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답을 합치자면은 여기 해볼까요? 아니 싫은데 그렇죠? 크기 조정을 해서 어차피 여러분들 파일을 복사해서 보지 않잖아, 그쵸? 이렇게 놓고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그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범위 전부가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6시 20분이네. 오늘 목표는 8시에 수업이 있고 7시까지 강의를 찍고 운동을 갔다 와서 씻고 준비해서 8시 수업을 하고 출근하는 겁니다. 오호, 출근 좋은데. 또 오늘 하루 시작이네. 전 오늘 야간 진료가 있어서 밤 9시까지 퇴근 시간이 9시인데 오늘 잘해야지. 자, 절대값의 어떤 거시기가 넘어갔네요. 이제 51번 갑시다. 자,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을 때는 뭐냐면 해가 없다. 정확하게는 이제 연립 부등식이 해가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서로 교차하는 데가 없을 때 해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교차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이 이달에 그 사내 다이어트 대회 같은 걸 열었어요. 참가비 5만 원에 1등한테는 포상금까지 주고 체지방량이나 체중을 얼마나 줄였느냐랑 근육량을 얼마나 늘렸느냐 이런 걸 다 반영해서 한다는데 솔직히 약간 그것도 초반에 신경 쓰다가 지난주부터는 어제 축가 부를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노래 준비하느라 아무도 신경 안 썼거든요. 손에도 안 잡히고 제가 원래 뭔가 당장 눈앞에 정말 신경 쓰는 게 있으면 다른 걸 잘 안 해. 근데 이제 이달은 뭐 신경 쓸 일이 전부 다 없어서 학생들이 시험 대비 시켜주는 거 말고는 그래서 아마 운동 꾸준히 나가서 다이어트해서 내 몸값을 조금 더 높여야지. 졸라 멋있게 상금 타면은 반은 딱 위생사 쌤들 드리면서 쌤들 고생하셨어요 한 달 동안 이러면서 딱 이걸로 회식 재밌게 하시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러고 하고 난 딴 돈은 반만 가져갑니다. 대산 다 준비했는데 살을 빼야지. 자, 아무튼 갑시다. 자, 첫 번째 건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거는 x가 2보다 크더라 나오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자, 잘 봐요.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중요한 게 그릴 수 있는 거, 표기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야. 아이 잠깐만, 나 왜 펜이 마음에 안 들지? 잠깐만요. 화필로 하고 민감도를 없애고
좀 두꺼운 걸로 해볼까요? 두께감을 1.0으로. 너무 두껍다, 그쵸? 자, 그릴 수 있는 놈을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2보다 크다. 그러면은 겹치는 게 없어야 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2보다 작은데 찍혀서 이렇게 가야 둘이 겹치는 게 없잖아. 알겠죠? 그 말은 이 안에서 우리가 부등식을 잡아주자면 얘가 2보단 작아야 되는데 같더라도 딱히 상관은 없다. 왜? 한 놈도 얘도 2를 갖고 있진 않는데 다른 놈도 2에서 시작해서 2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치? 요 가운데 2는 어차피 포함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음,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외우라고요. 반복해서 보다 보면 뭔가 깨달음이 와요. 왜냐면 지금 이 생각은 여기서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등식에서 등호를 붙일지 말지 결정하는 그 중요한 과정은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51번 이렇게 넘어가고 드디어 두구두구두구두구 농도다. 농도는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농도는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닌데 그냥 어려워해. 농도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의 어떤 멘탈, 고정관념, 선입견과의 싸움입니다. 농도 진짜 안 어려워요. 이게 농도라고 하는 거야.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소금물이라는 건 소금이랑 물을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물 한 잔씩 주겠다고 소금물을 줬어. 500cc 잔에 소금물을 가득 담아서 줬어. 그럼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물일수록 짜겠죠. 그렇지? 그 찰랑찰랑 넘치는, 이 소금물에 내가 소금을 더 붓고 있으면 소금이 녹을 거 아니야. 녹다 녹다 보면 물이 넘치겠지. 안 넘치려나? 그건 또 모르겠다. 한 포대로 보면 넘치지 않을까? 소금이 녹고 녹고 녹다 보면은 이제 결국 그 안에 공간을 차지하고 점점 넓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 소금이 변하면 소금 물도 변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진짜 어렵지 않아요. 자, 5% 소금물 300g, 13% 소금물 몇 g인지 모르니까 xg 이렇게 하면은, 자, 알아야 되는 건 소금이 몇 g 있는가. 5%면은 300분의 A가 A 곱하기 100이 5란 얘기야. 소금의 양이. 그러면은 약분하면 3분의 1이네. 그러니까 A는 15g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아래는 Xg 안에 B만큼의 소금이 있는데 이게 곱하기 100을 했더니 13%다. 그러면은 B라는 거는 100분의 13 X g만큼의 소금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을 합쳐서 7% 이상 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겠다고 하면, 합쳤다면 이 양이 다 들어가서 소금물의 양은 300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소금의 양은 저기 15랑 100분의 13X의 소금의 양이 되겠지. 이게 7 여기다 곱하기 100을 했더니 7%와 8% 사이다 라고. 생긴 거 자체는 복잡해 보여. 근데 얘들이 어디서 왔나를 살펴봐요. 어디서 왔나. 이거는 소금물 300g이랑 원래 xg의 양이 합친 거고, 이거는 거기에 있는 각각의 소금의 양을 더한 거예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공식에 맞게 찾아만 주면은 다 나온다고. 나머지는 그지같이 생긴 이 식을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00을 이렇게 곱해줍시다. 그리고 이 분모를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다 곱해주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등식은
이렇게 한번 푸시고 이렇게 한번 풀면 돼요. 아이고 무슨 보호 색깔이냐. 이렇게. 자, 첫 번째 거 풀면은 1500 넘겨서 600보다 6x가 크거나 같다. x는 10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거는 1500 넘기고 8x 왼쪽으로 넘겨서 5x는 90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8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합치고 나면 10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8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13% 소금물은 100g 이상 180g 이하로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수학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식을 어떻게 세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고 소금물의 양을 각각 구할 수 있으면은 그냥 둘 더해 놓고 밑에 소금물로 나누면 이게 농도라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오, 이거 식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계산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쵸?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복잡해 보인다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스스로를 속여야 돼. 53. 여기 농도를 심지어 써준 것 같은데? 농도를 이렇게 쓰라고. 농도가 3%인 소금물 200g 있다. 그럼 여기서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죠? 진짜 잠깐만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는 거 있나? 백업하고 싶지가 않고, 아이클라우드 백업 안 할 건데 왜 자꾸 백업하라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백업 실패 뜰 필요가 없어. 하지 마. 지금 안 해. 아이패드 설정은 시리 설정을 안 할 건데 자꾸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네. 딱히 업데이트 없는 것 같은데. 일반으로 가야 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최신 버전 이런 없는데 말이죠. 업데이트 할게. 갑시다. 자, 소금은 200g 안에 이게 편축 때문인가? 200g 안에 A만큼의 소금이 있을 때 이거 곱하기 100을 하면은 3%가 나온대. 이게 지금 편축 커버를 빼고 써도 약간 이러네요. 편축이 단 것도 아닌데 말이지. 참. 허허. 자, 약분해서 A는 6만큼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문제 보면은 물을 증발시킨대. 그럼 여기서 물이 날아가는 거야. 증발량을 Xg이라고 했을 때 200g 안에 Xg의 물이 빠지고, 물은 날아가지만 소금은 남아있잖아. 소금은 안 변한단 말이야. 이게 염전의 원리죠. 그쵸? 5% 이상 곱하기 100을 했더니 5% 이상 8% 이하의 소금물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100을 여기다 곱해놓고, 또 아까처럼 요 분모를 여기저기 곱해주셔서 5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600 8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해가지고 각각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야. 1000 마이너스 5x는 600보다 거시기 하다. 그래서 x는 80보다 크거나 같다가 처음 나오고요. 두 번째는 600보다 크거나 같은데 1600 마이너스 8x가, 그러면은 x는 1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80g 이상 125g 이하로 증발을 시켜야 돼. 거의 대부분의 양을 날려야 되네. 근데 그럴만도 한데, 소금의 양은 6g밖에 없어서 적어도 100g은 날려야, 100g 안에 6g 있으면 농도가 6%거든. 그치? 근데 5% 이상 8% 이하면은 거의 6% 가까이를 맞춰야 되려면 200g 소금물이 100g 정도밖에 안 남아야 되는 거잖아. 거의 절반을 날려야 돼. 날려야 농도가 2배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건 후술하는 거는 너무 신경 써서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만 해설하고 넘어가기 아쉬워서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그런 걸 확률이 높아서. 알았죠? 어쨌거나 좀 만족스러운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강의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영상 찍어야 되는 기간도 짧고 다른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근데 적어도 지금 SSIT 강의 영상이 좋아요가 두 개, 세 개는 찍혔단 말이야. 그러면 보는 사람이 두 명, 세 명 정도는 된다는 거지. 다 붙으십시오. 알았지? 다 붙고 2차 자료도 빨리 나한테 보내줘서 2차 자료는 좀 빨리빨리 진행해 봅시다. 7월 초부터. 오케이? 아마 2차 시험이 9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9월 말? 10월? 9월 말이었던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합시다. 알았죠? 54번 갈게요. 10% 소금물 300g. 아이고 100%? 너무 짠데? 소금밖에 없다는 얘긴데? 자 4.5%를 섞어서 xg을 8.5g을 만들겠대. 그럼 소금이 얼마인지를 항상 봐야 된다 그랬죠? 300g 안에 A만큼의 소금이 있어서 곱하기 100을 했더니 10%랜다. 그러면 A는 30g 있던 거고 얘는 Xg 안에 B만큼의 양이 있어서 그거를 계산했더니 4.5랜다. 그래서 B는 4.5x를 100으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또 지저분해졌지. 그냥 해야 돼. 별 수 없어요. 자, 소금물 전체 양은 둘이 섞었다 그랬으니까요. 더하기 x가 되고 소금의 양은 30 더하기 100분의 4.5x. 여기다가 우리 100을 곱하면은 8.5%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게 8.5가 되면 되는데 이건 부등식도 아니고 방정식이네요. 이건 또 할만한 거지. 자, 100을 또 위에다 전개해 주시고 300 플러스 x분의 3000 더하기 4.5x는 8.5다. 그럼 분모 곱해 주셔서 3000 더하기 4.5x는 8.5 300 플러스 x 곱하면은 2550 2550 더하기 8.5x거든요. 그래서 얘는 절로 넘기고 2550은 절로 넘기면은 450보다 450이 4x다. 그래서 우리 x가 2분의 225g으로 나오게 됩니다. 225g만큼의 x를 써야 된다라는 거지. 역시 SSIT 문제. 숫자 안 떨어지게 만드는 그지 같은 문제. 오랜만에 그지 같은 게 나왔네요. 그쵸? 초반에 완전 1, 2, 3 이런 거 계산 더러운 거 나오다가 오랜만에 또 더러운 게 나왔어. 자, 이제 또 바뀌었다. 평균 좌표로 넘어왔네요. 그럼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공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계산이 지저분할 거기 때문에 공식도 알려주고 좀 여러 가지 좀 알려줄게요. 여러 가지 공식. 잠깐 내분점, 외분점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일단 네 문제. 내분, 외분, 중점까지. 무기중심은 없나? 뭐 일단 없네요. 자, 승분 A, B의 M 대 N 내분점. 마이너별로 바꿔볼까? 탱크 선명도 줄이고 압력 민감도 눕혀서. 그림이 중요한데 내분점이라는 건 이 안에 찍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거리가 M 대 N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 P의 좌표를 X좌표 P라 그러면은 P는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실전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실전 따라와야 돼요.
자, A, B의 중점은 1대1 내분점이야. 1대1 내분점이니까 이 공식에 그냥 1대1 쓰시면 1 더하기 1분의 더하기 A잖아요. 그래서 중점은 더해서 반을 나누는 거다. 알겠죠? 중점은 더해서 반 나누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A, B의 M대엔 외분점. 외분점이 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이 중요한데, 외분이라는 건 A랑 B 사이가 아니라 바깥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M이 N보다 크다고 하자면 외분점 Q는 B 쪽에 있어서 이 길이가 M일 때 이 길이가 N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을 M대엔 외분한다 라고 합니다. 공식은 어렵지 않아요. M-N분의 MB-NA로 이렇게 가서 내분은 많은 학생들도 어렵다고들 하는데 공식이 어렵대요. 아니 근데 보면은 여긴 더하기고 여긴 빼기인데 하나 외우면 하나를 못 외울 수가 없는데 이거 하나 생긴 게 어렵다고 하시기에는 좀 너무한 거죠, 그치? 그냥 하기 싫은 거 같고 내분 외분이란 말조차가 싫은 거지, 선입견. 생각보다 수학이라는 게 그런 게 많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내분은 뭐야, 징그러, 끔찍해, 이런 생각 들어가면 공부가 안 되는 거지. 혹시 알아? 이거 듣고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 열심히 수능 공부하시는 분이 생길지도.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나는 대학을 28에 다시 왔습니다. 물론 뭐 큰 꿈을 갖고 다시 했던 건 아니고 그냥 학원 차리기 위해서 서울대를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던 시험이었죠. 될까 안 될까도 잘 몰라서 항상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었고, 일도 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버겁기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나이가 28보다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을 텐데, 그죠? 인생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거지. 자, 아무튼 요게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직. 그래서 모든 풀이는 이 베이직한 풀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문제 안에서 쉬운 풀이도 보여줄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수학 시험은 결국 중요한 거는 시간 내에 풀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SSIT 1차 시험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진 않, 대충 60점만 넣으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꿀팁 있으면 알려드리는 게 좋죠, 그지? 자, AB를 찍어보고요. 그림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림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럼 5칸을 잘라서 AB 사이를 하나, 둘, 셋, 넷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고요.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Q라 그랬어. 3대2로 외분이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Q가 여기 있어서 3대2로 외분한다고. 그럼 몇 대 몇이죠? 여기가 몇 대 몇이길래 3대2일까? 1대2라서 3대2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2일 때 5칸 쪼갰으니까 2일 땐 10칸 더 쪼개야 돼. 더 뒤로 가야 돼. 아시겠죠? 더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을 잘라서 여기를 Q라 그러면은 이게 바로 3대2가 되는 거야. 그쵸? 근데 문제는 뭐 찾으라냐면 PQ 중점을 찾으라 그랬어요. PQ 중점. 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어제 제 학생이랑 수업한 문제랑 똑같은데? 얘들 이거 센서 그냥 갖다 베끼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좌표가 다르구나. 문제는 똑같은데 좌표가 달라. 몇 대 몇 이건 똑같은데. 자, 문제에서는 PQ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PQ 길이를 구하래잖아요. 이런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줄 아십니까? 두 점 사이 거리는
점이 3,5가 있고 6,9가 있으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안에 x좌표끼리 빼서 6 빼기 3의 제곱, y좌표끼리 빼서 9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럼 3의 제곱 9 더하기 4의 제곱 16해서 루트 25니까 루트가 풀려서 얘는 5로 나오겠네. 루트가 풀리는 게 안 풀리는 것보다 좀 더 드물겠죠. 안 풀릴 때가 더 많아요. PQ 사이의 길이를 구해야 돼서 전 PQ를 다 찾아야 된다. 귀찮네요. 다른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PQ를 찾아야 되니까 그냥 합시다. 1, 마이너스 3, 6,7. 일단은 첫 번째 점 P를 내분점으로 찾자면은 x좌표는 3 더하기 2분의 3이잖아. 3대 2. 3이 이렇게 곱해지고 2가 1로 오는 거예요. 3 곱하기 x좌표 6, 3, 18, y좌표 2. 3 더하기 2분의 3, 7에 21, 마이너스 6. 그래서 5분의 20, 4, 5분의 15 해서 4,3이 점 P로 나와요. 그 다음에 Q는 3대2 외분점이니까 3 빼기 2분의 또 3이 B한테 곱해지는 거라 6, 3, 18 빼기 2 3 빼기 2분의 3, 7에 21 빼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16,27이 되네. 자, 그럼 PQ 사이의 거리는 좌표를 빼서 제곱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할 수 있어요. 12제곱 24제곱. 자, 이거는 계산을 진짜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못합니다. 이거 12제곱 더하기 24를 2 곱하기 12로 나와봐. 제곱으로. 그럼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12제곱이에요. 알았죠? 2의 제곱 곱하기 12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12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데 1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곱해지면 12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12제곱이고 그럼 이 12는 루트 밖으로 나간다고. 12로 루트 1 더하기 4 하면 얼마야? 5죠. 12 루트 5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게 노멀한 풀이에요. 노멀한 풀이 좌표 계산 해가지고 하는 거. 좀 다른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요 정도만 합시다. 다른 거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요 정도만 해요. 알았지? 다 길이 구해야 되는 거라 어쩔 수가 없네. 요 정도 합시다. 알았죠? 57번 넘어갈게요. 아니 56번. 내분의 다른 게 있긴 한데 아니야.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안 돼. 나 욕심내지 않으려고. 1차만 붙으면 되잖아요. 일단 그죠? 자, 이번에는 외분을 먼저 찍어볼까? AB가 여기 있어요. 근데 AB의 1대3 외분점이래. 그러면은 1대3인 거야. 1대3. 2대1인 거죠. 아, A 오른쪽에 있구나. 이런 그림이 잘 나와 주어야 문제가 훨씬 수월하게 풀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AB의 1대3 내분점을 먼저 찍자면 P 1대3. 아이고 잠깐만요. 뭐야 이건. 그리고 하나 딱 찍어서 1대3 그러면 2대1인 거죠. 아, 좀 짧으네. 그치? 얘가 4칸인데 2대1이면 여기 딱 2칸 떨어져서 촉 해서 Q. 그래서 외부는 1대3이 되는 거죠. 점 다 줬잖아 문제에서. 3,4 7,2. 그래서 내분점 P는 X좌표는 1 더하기 3분의 3 곱하기 A 1 곱하기 B 해서 3, 3은 9 더하기 7 1 더하기 3분의 3, 4, 12 더하기 2 그래서 4분의 16 4, 4분의 14 2분의 7 Q는 1 빼기 3분의 3 곱하기 A 9 마이너스 7 그냥 뭐라고요? 외부는 얘는 여기 부호만 바뀐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하나 잘 써놓으면 이거 하나 외분점은 얻어 걸리네 그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네. 뭐 계산 이따구로 진짜 너무한다. 12 더하기 2 14. PQ 길이는 그거 약간 여러분들이 약점을 파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안 약하시면 좋은 거예요. x좌표 빼면 5의 제곱이고요. y좌표를 빼자니 2분의 17의 제곱입니다. 미쳤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문제? 얘는 방법이 없어요. 묶이는 게 없잖아. 25 더하기 4분의 289. 25는 4분의 100이에요. 17의 제곱은 그냥 하다 보면 외워져요. 16 11제곱은 121이고 12제곱은 144고 13제곱은 169고 14제곱은 196이고 15제곱은 225고 16의 제곱은 256이고 256 256 우리 전자 쪽에서 일하시는 분 아시나? 256 512 1024 이런거. 17의 제곱은 289 18의 제곱부터는 저 좀 헷갈리는데 324인가 아마 그럴텐데 324 맞을 것 같은데 확인해보면 되죠. 계산해보시면 되잖아. 64에서 20-2의 제곱이니까 400에서 80 빼고 324 맞아요. 4분의 389. 그럼 4는 나가니까 2분의 루트 389다. 뭐 이 정도. 389가 루트 풀릴지 안 풀릴지 나도 모르겠어요. 알았죠? 389 루트 안 풀 수 있는 숫자인데 안 풀어서 틀렸다 그러면 출제자 진짜 쌍욕 박아야지. 넘어갑시다. 아마 안 풀릴 겁니다. 내가 계산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2분의 7만 아니면 너무 깔끔할 텐데 4분의 14 나와버리니까 답이 없어. 3, 4, 12. 문제를 잘못 봤나? 56번이잖아요. 3, 4, 12. 1은 2, 14. 안 돼. 꺼져. 자, 넘어가서 57번. 두 점에 대해서 5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래요. 자, A, B를 5대1로 외분한다 그랬으니까 5대1, 4대1 이렇게 되겠죠. B 오른쪽에 찍히는 거 확인하고 그림 잘 한번 그려봅시다. A, B. 일단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자면 6칸 쪼개야 돼. 하나, 둘, 셋. 5대1 내분점 P. 그 다음에 5대1 외분점. 그럼 4대1이란 말이야. 그래서 외분점 Q는 대충 뭐 좀 짧게 있어야 되는데 Q가 여기 있어서 5대1 외분점 5대1 내분점. 쉬운 풀을 알려줄 수가 없게끔 숫자가 나오는구나. 정말 지랄 맞구만. 자, 점 P는 내분점 5 더하기 1분의 5 1은 5 마이너스 2 5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0 더하기 6 그러면은 6분의 마이너스 3 6분의 3 2분의 1, 6분의 4 3분의 마이너스 2 Q는 빼기로만 바꾸면 된다 그랬죠. 그럼 빼기는 더하기로 바꾸겠지. 4분의 7 미쳤어. 숫자 너무하다. 4분의 마이너스 16. 그럼 PQ의 중점은 더해서 반띵하는 거라고요. 통분해야죠. 4분의 2, 4분의 9, 8분의 9, 3분의 12, 3분의 14, 마이너스 3분의 7. 뭐 이렇게 답은 나올 겁니다. 계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내분 공식에 의해서 어차피 찾으려면 둘 다 찾으라고 하니까 이거 이용하면 좀 계산 속도 빨라지겠죠. 내분일 땐 더하고 있으니까 외분일 땐 거기 부호를 빼기로 바꿔라. 반대로 바꿔라, 그치? 이 순서만 잘 지켜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58번까지 현재 57번까지구나.
마무리했고요. 58번도 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 남겨놔야 도움이 되니까. 지금 벌써 7시네. 이런 샤발. 조금만 더 찍어서 직선의 방정식까지 넘어가 봅시다. 6 원까지는 못 갈 것 같고 64번까지는 어떻게 해볼게요. 이번 주 내에 다 올라가긴 하겠지? 이번 주에 다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다 약 2주도 안 남은 거네. 열흘 남은 거네요. 한 것만 열심히 하자고요. 알았죠?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래요. A, B를 1대1로 이렇게 놓으면 돼요. 내분점은 여기 딱딱 잘라가지고 1대2 P, 외분점은 여기다 딱 찍어서 1대2. 점 P부터 찾자면 1대2 내분점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6 더하기 6, 1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9, 다 빼기 3이죠. 빼기 3, 마이너스 6. 그러면은 3분의 12, 4,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 자, Q는 빼기로만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1 빼기 2분의 6 빼기 6, 1 빼기 2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6, 마이너스 9 더하기 6. 그러면 0,3이 나오네요. 그래서 중점은 더해서 반, 더해서 반.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계산 마무리하고 우리 직선으로 넘어갑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거 잠깐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오케이. 6사까지 공식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점이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점 밖에 한 점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1차 식이 지나가고 있다면 그 거리는 수직으로 이렇게 됩니다. 수직으로. 요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 그래서 절대값은 거리 때문에 길이를 재는 거라 플러스를 쓰려고 그런 거고, 여기 있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나온 게 저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평행한 두 직선은 직선이 진짜 이렇게 나란하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수직으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재는데, 이 식은 평행하기 때문에 뭐 TMI가 되지 않도록 적당히만 말씀드리자면은 평행해야 돼서 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식이 같은 상태에서 계산을 들어가셔야 안 틀립니다. 이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두 식의 상수항을 빼주면 되는 거야. 저 둘이 같으면 다른 게 여기잖아. 여기 이 서로 다른 거를 빼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거리가 나와요. 알겠죠? 이걸로 64번까지 하고 오늘 영상도 마무리합시다. 59번 점과 직선. 일단은 기본적인 꼴을 맞춰야 되는데 점은 1,1이라고 써있고, 가급적 제가 뭐 문제 풀거나 할 때 이런 막 그림들 그리잖아요. 이 그림들 똑같이 따라 그리시기를 추천해요. 그냥 더 정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설명을 위해서 그린 게 아니라 이걸 저도 그리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수직거리를 재는 방법은 는 0꼴로 정리를 했을 때 AB가 3과 4잖아요. 9 더하기 16의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1을 대입을 해주면은 3 빼기 4 더하기 k의 절대값인데 이게 루트 25니까 5분의 k-1의 절대값이에요. 얘가 5분의 1에. 그럼 뭔 말이야? 절대값 k-1이 2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k 빼기 1은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러면은 우리 k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건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아요. 이 직선의 명령식 자체. 내분도 그림만 잘 찍으면 계산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자, 얘도 점 하나 찍고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k는요. 항상 는 0꼴로 해줘야 돼. 이거 하나 실수하면 틀리는 거예요. 분모는 5고 1,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의 절대값. 이 거리가 5분의 3이다. 그럼 분자가 3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3이다. 그러면은 뭐 이거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3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3이 나오거나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k는 그냥 1이거나 마이너스 5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계산은 뭐 하시면 되지. 그렇지? 넘어가죠. 드디어 나 이제 운동 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좋아. 원도 할까? 아, 내가 지금 좀 더 찍어놔야 다음 내일에 내가 고생을 덜 하는 거잖아, 그죠? 아, 그리고 질문은 블로그에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링크를 놔드려야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또 구해. 아, 씨발 아까랑 똑같잖아. 7시가 됐어요. x 더하기 루트 3 y 플러스 5는 자, 이거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루트 a 이거 없으면 a가 1인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3 플러스 5의 절대값 2분의 4 2네요. 거리가 62 3, 마이너스 2 1 더하기 4의 루트 씌운 것 분의 3 마이너스 4 더하기 6의 절대값 루트 5분의 5. 그러면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분모 문제 유리화하죠. 분모의 루트 남기는 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5분의 5 루트 5. 5 약분해서 답이 루트 5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루트 5분의 5가 있으면은 이 5가 루트 5 제곱한 거니까 하나씩 약분해서 그냥 루트 5라고 쓰셔도 되고 뭐 하는 건 본인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안 틀리면 되지 계산은. 자, 63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래요. 평행하니까 뭐가 같다고? 여기가 같은 게 확인되죠. 그러면 수직거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분의 상수항 빼라고요. 1이랑 마이너스 1을 빼면 3 나오잖아. 루트 13분의 3 유리화해서 13분의 3 루트 13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64. 아, 그리고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SSAT가 학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학원은 무슨 학원이에요? 회사 사내 학원이에요? 사내 학원? 잘 기출문제집이고 뭐고 다 주던데. 작년에 가르쳤던 애 생각하면 진짜 뭐 학원을 다니는 건 아니고 회사 내에서 이거를 가르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라 그랬대나?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무엇을 배우는가? 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은 16 더하기 9 루트 분의 3, 5, 15 빼니까 10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더해지잖아. 15 5분의 15에서 그냥 3 나옵니다. 자, 이렇게가 직선의 방정식이고 원의 방정식 살짝 살펴볼게요. 내가 그렇게 막 미친듯이 사이클을 탈 것 같지는 않고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하는 것까지? 씨발. 좀 많은데 74번까지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 7시 한 20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멈추도록. 잠깐만. 67, 68. 65번부터 보면은 한 65, 66, 67은 같은 유형이 맞고. 고민하지 말고 69번까지만 합시다. 알았죠?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원이라는 거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가운데 중심이 있고 이만큼의 길을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이 식의 형태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 아래 제곱으로 나오는데 중심이라는 거는 요 제곱 안에 있는 식이 0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x에다 a 넣고 y에다 b 넣으면 0이 나오겠지. 오케이? 나머지는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해줘야 될 거야. 또 요런 형태의 식을 다 전개를 하고 나면은 막 이렇게 제곱 있고 1창 있고 상수항 있는 형태의 식의 형태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65부터 69까지 풀어볼게요. 65번 x축 y축의 동시에 접한대요. 원하는 그려놓읍시다. 동시에 접하는 거. 그 다음에 1,1을 짓는데 아무데나 1,2 찍어요.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 각각 축으로부터 접하기 때문에 이게 반지름으로 똑같아요. 그럼 이 중심의 좌표가 r,r이 되는 거야. x축으로부터 r만큼 올라갔으니까 y좌표가 r이고 y축으로부터 r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x좌표가 r인 거지. 그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축에 접하는 원은 각각 4개의 사분면에 다 존재하는데 1,1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이 여기다 그려야 되는 거죠. 4개 중에서 만약에 여기서 그려졌으면은 이쪽에 그려졌으면은 이쪽에 어느 한 점을 지나게 그려졌으면 반지름이 r이라 그래도 중심의 좌표는 다 음수라서 xy 좌표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알았죠? 중심의 좌표가 어디로 꼭 r이 아니라 그 걔가 속한 사분면에 따라서 그 사분면의 x좌표, y좌표 부호에 따라서 설정을 바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중심과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얘는 식이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로 되는데 얘가 1,1을 지난다는 거예요. 1을 대입을 해. 다 전기를 하면은 2r제곱 마이너스 4 6r 더하기 2, 4, 5는 r제곱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0 r 마이너스 5 r 마이너스 1은 0 r은 1이거나 5거나.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기본이 되는 식은 얘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이랑 5 집어넣은 걸 다 쓰면 됩니다. x 빼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인 거, 그리고 x 빼기 5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은 25인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써주면 답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벌써 7시 6분. 사이클 한 30분 탈 거라 뭐 어차피. 이게 원이라고? 왜 이동을 안 해, 씨. 얘도 그냥 대충 찍어요. 뭐 2,1을 지난데 뭐 어디든 뭔 상관이야. 축에다 접하잖아요, 그치? 반지름 r, r. 아까랑 식이 완전 똑같으니까 똑같이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아까랑 똑같은 원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65랑 66이 문제가 답이 똑같은데? 생략. 답 65와 동일. 본인이 동일하게 안 나온 경우는 댓글 남겨주세요. 계산 안 해보고 대충 눈대중으로 답이 똑같을 것 같다고 말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저는 67번 갈게요.
5,10을 지나고. 이거 원을 그리다 마냐. 좀 더 오른쪽으로 갔어야지. 자, 여기도 이게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R, R. 뭐 5,10을 지났는데 대충 견적 나오는데 세어보자면은 5,10을 대입을 해서 숫자를 그냥 키운 거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정리를 좀 이쁘게 한 방에 하자면 20, 30R 125 125 곱하기 25 곱하기 5입니다. R이 5거나 25. 그래서 원대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은 x 빼기 5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x 마이너스 25의 제곱 y 마이너스 25의 제곱은 25의 제곱인데 이걸 풀었어야 된다면 625예요. 기억을 하세요. 6월 25일 다 가고 있잖아, 그치? 자, 68, 69 간단한 방정식 문제인데 마무리 해드릴게요. 68번은 자, 원이라는 거는 아까 전개됐을 때 그 식의 형태가 1차항도 나오고 y대 1차항 나오고 상수항 나와서 미지수 3개짜리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미지수 3개.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3개의 식을 만들어서 연립을 해야 돼요.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 개수, 식의 개수 같다고 했었어.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 첫날 영상에서. 그래서 최소한 대입할 수 있는 점 3개가 필요합니다. 점 3개를 줬잖아. 0,-8 대입하면은 64 마이너스 8b 더하기 c는 0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3,-9 대입하면은 90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b 플러스 c는 0. 세 번째는 0, 마이너스 6,0 36 마이너스 6a 더하기 c는 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둘이 빼면은 26 마이너스 26 더하기 3a 플러스 b는 0이 나오고요. 얘도 둘이 빼 54 플러스 3a 마이너스 9b는 0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 둘이를 또 계산을 해. 또 빼면 되겠다. 연립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빼면은 80에 지워지고 마이너스 10b는 0 b가 8이 나오고요. b가 8이 나오면 여기다 대입을 해. 얘가 8이야 8. 이게 8이라면 3a 마이너스 18은 0. 그럼 a는 6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하나 얻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6이니까 36 빼기 66에 36 더하기 c가 0이면 c는 0이잖아. 그러면은 답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y는 0이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 이렇게만 써도 답은 맞아요. 근데 뭐 정리를 하라 그러면은 더하기 16 빼기 양쪽에 25를 더해가지고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25 5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중심과 반지름도 찾을 수는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69번으로 넘어가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 이어서 원의 방정식 이어서 지나갈 겁니다. 연립 방정식이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고 그냥 별 얘기 해줄 얘기가 없어서 그래요. (6번이랑) 68번, 69번 보면은 좌표가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는 문제 푸는 사람 완전 놀리는 문제인데?
잘 봐봐요. 여기 써있는 거랑 요거랑 비교해보면 64 빼기 8b 더하기 c, 64 빼기 8a 더하기 c, 9a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9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6a. ab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도 ab가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6y는 0. 그러면 x 플러스 4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25다. 5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계산 과정이 똑같아서 생략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69번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문 남겨주시고 이 영상부터는 그러니까 모든 영상에 다시 질문할 수 있는 블로그 링크 다시 달아놓을 테니까 그쪽에다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자. 바이바이.